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장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보통 유언장에 주소까지 쓰실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의 분쟁도 시작됐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분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평생 일궈온 그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유언장인데요. 유언장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또 유언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유언장부터 또 이 유언장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언 내용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본인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 민법은 5가지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장, 이 2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자필이라는 말처럼 유언장 전체를 내 손으로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필 유언장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요건들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건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문, 날짜, 주소, 이름,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유언장을 써서 봉투에 넣는다면 주소는 봉투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름 옆에는 서명이 아니라 반드시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장뿐만 아니라 지장, 무인이라고 하죠. 그거 찍으셔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언장 전체를 직접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아까 전문을 다 자필로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필 유언장은 이걸 발견하면 반드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 유언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유언장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지고 또 유언의 이 효력을 두고 가족 간에 큰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장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보통 유언장에 주소까지 쓰실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의 분쟁도 시작됐겠죠. 이것처럼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자필 유언장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은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안전성에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장을 보여드리면 먼저 수증자 이름이 기재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장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이 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제 이 재산 목록이 별지로 정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유언자와 이 증인들의 날인까지 이제 필요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이렇게 증인 2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가서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말을 하면 그 내용이 공증문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자필 유언장처럼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 원본이 보관되기 때문에 유언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장은 공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유언 내용을 이제 증인들을 대동해서 얘기를 하는 점에서 증인들이 미리 알게 돼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또 유언장 작성하기 전에 이제 미리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죽고 난 뒤에야 이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는 있는데 치매에 걸리거나 의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이런 유언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내 재산을 미리 맡겨두는 계약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금융기관이 이제 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나한테 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 금융기관이 상속인에게 그런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살아있을 때도 재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이 저하되어도 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 유언장처럼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아서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그 후에도 뭐 배우자나 이런 데 상속인들한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또 미성년 자녀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 또 만능은 아닙니다.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홀로 사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편이랑 사별을 하시고 혼자 살고 계신 여사님이셨는데요.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시니까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미리 은행에 맡겨두고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병원비나 생활비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아들에게 이 재산이 안전하게 상속되도록 또 계약을 해두셨고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가능해진 보험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 단독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언장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원래는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사망보험금 자체가 신탁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투자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회사가 이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에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이 사망보험금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하면 이렇게 수익자로 지정해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구조여서 본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사망하면 이 사망보험금을 딸에게 주고 그 보험금이 매달 손주에게 교육비로 지급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의 세부적인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신탁 또한 피상속인이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다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분배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제도가 나한테 가장 적합할까요? 우선 유언장은 재산이 비교적 좀 단순하고, 그리고 유언장의 효력만으로 충분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섬세한 상속 플랜 이런 걸 짜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가족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낭만로이어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